예, 여당의 호남 지지율 얘기를 조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오늘 광주에 총집결했습니다. 경선을 위해서는 호남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여권 내부 경쟁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의 방문과 함께 저희가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머니들 저 격려하고 땅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로해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아침에 감사합니다. 예. 아빠는 여기다 저희 생선 네네네. 이렇게 성을 올려서 좋은 바람을 올려서 정말 우리의 하루였어요. 정말 성취적으로 감사하고 여론조사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5월 첫째 주보다 둘째 주에 호남의 여당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갔다.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선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한번 80%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20%포인트 떨어져서 한 60%대로 떨어졌고요. 그 이후 보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나섰던 선거에서 보면 이제 안 대표가 상당히 이제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았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이게, 호남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 뭐 이야기했던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제 지지를 많이 보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은 이게 너무 이용하는 게 아니냐,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니냐 등등 이런 이제 민심이 일면서 사실상 이제 제3에 대한, 즉 안철수 대표한테 상당히 이제 의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쭉 어떤 국회의원들의 말에 비춰왔듯이 5.18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 것임 마냥 저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민심에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 싶습니다. 즉 5.18은요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이 이 5.18 정신을 길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출발점이 되고 있는 이 5.18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행태를 보면 뭔가 지금 좀 더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5.18 메시지 낸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그 말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죠? 예. 자, 그런데 뭐가 말을 하니까 자꾸 막 이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당신은 그때 뭐 했냐? 당신은 왜 그때 그만두지 않았냐? 등등 이렇게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5.18 우리 건데 왜 당신이 자꾸 거드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5.18이 국민의 것이 되게 못하는 저는 오히려 장애물이 실제로 그동안 민주당 인사나 이런 인사들이 해왔던 언행에서 이제 비춰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광주 민심도 알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처음으로 유족회가 공식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앞서 화면에도 좀 네, 나왔었죠. 저는 상당한 변화라고 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무릎을 꿇고 공식 초청하고 이런 변화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광주 민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야기만 끌려가고 있지 않다. 그걸 하나 반증하는 저는 추세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 지지율이고, 다음 화면은 차기 대선 후보 3인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 세 사람의 호남 지지율입니다. 윤 전 총장이 좀 추세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떨어졌고,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좀 소폭으로 올랐는데, 이준석 의원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윤 전 총장이 얼마나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호남 지지율도 윤 전 총장에겐 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전체를 1000명으로 놓고 이제 샘플을 잡을 때 광주 샘플이 한 7, 80개 정도 잡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저 정도의 수치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의 보수 진영 후보로 분류되던 많은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요. 광주가 제일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북, 전남 이렇게 전남, 전북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기록한 21.9라나 23.6이라는 수치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10%대 초반의 수치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저 지지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아주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두 개를 만나봤는데, 지금 사실 윤 전 총장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은 이 여론조사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나와 있어요. 뭐 광주가 사실상 대선 출정시가 아니냐,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있고. 근데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서정읍 변호사님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내 5.18 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5.18 유공자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매달 이게 10만 원씩 준다는 뭐 그 내용 그 자체인데요.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정치인의 그 발언을 볼 때 가장 경계할 게 그 칼을 감춘 혀와 꿀을 바른 입술입니다. 칼을 감추고 이게 상대의 독설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꿀을 바른 입술로 국민들에게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 그럽니다. 예. 저는 저 10만 원 있죠?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전부 이게 뭘 주겠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번에 그 고3들도 이게 대학 안 가면 1,000만 원 또 꺼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걸 돈으로만 관객의 그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게 10만 원 주는 게 광주 정신인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이제 형평성을 제기하는 게, 예. 그럼 이게 경기도에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운 희생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4.19 의구에 희생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광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마 사태, 부마 항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정 유공자만 왜 현금 또는 지원하냐 이게 이런 60, 말씀이십니까? 우리 87년 체제, 예. 이런 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여기 피해보신 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광주 민주화만 10만 원씩 주게 되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저는 공약이고요. 이런 게 공약은 오히려 저는 아까처럼 이렇게 돈 10만 원으로 광주시 승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게 저는 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얘기, 경기도 내 유공자에게 10만 원 지급하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반납한다는 얘기부터 있었지만 문 대통령과 운동권은 광주와 김대중 정신을 문재인이 실패한 권력과 엿바꿔 먹었다라고 이렇게 거친 말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10만 원 지원을 겨냥했습니다. 박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김영환 전 의원님 말씀이 너무 거칠죠. 너무 거친 것이고, 글쎄 뭐를 바꿔먹었다는 건지 참 저런 이야기를 도대체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광주 정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이것은 뭐 어떤 한 지역, 어떤 그 진영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광주의 어떤 그 정신이 이제 제대로 전 국민의 것이 되지 못한 이유도 사실상 그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꿇기 전만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참 잘한 일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김기현 그 성일종 의원이 광주 가신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잘한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가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저 이야기는 사실은 뭐 구체적인 타당성을 좀 이렇게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걸 크게 싸잡아서 어떤 세력이 엿바꿔 먹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제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나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하듯이 5.18 정신은 이제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평가를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현장의 모습은 국민 통합이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지는 듯했는데 정치권은 윤 전 총장 메시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눈에 띄는 영상 하나를 잠깐 만나볼 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보수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북한에서도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북한의 한 선전 매체가 윤 전 총장과 부인인 김건희 씨의 가상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나야 어쨌든 천행으로 별의 순간을 붙잡았는데 이걸 놓칠 수 없지 않소. 아이고, 여름도 좋지 않은데 별의 순간 타령은 그만하라요.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덜덩이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정당에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반짝했다가 사라진다고? 아니 그럼 내가 별치란 말이야? 그렇죠. 별지의 순간 됐어요.
그 애매몽롱한 표례긴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까지 당신이 별지가 되어버리지 않길 바래요. 왜 자꾸 별지 하면서 그래? 내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라도 진짜 별이라는 걸 기어코 증명하고야 말 테다. 예. 북한의 선전 매체가 언급한 윤 전 총장의 별의 순간, 얘기는 별다른 논평 없이 화면만 만나보겠습니다.